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오늘은 소통의 시간 67번째로 전기공사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알고 있는 경험을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여기 영상은 초보 엔지니어를 위한 채널 일렉트릭 아이디어 TV입니다. 일단 뭐 여기 앞에 사는요, 이게 제가 지금 컴퓨터가 이제 전에 삼성 걸 쓰다가 이제 MSI로 이제 바꾸고 나서부터는 이게 한글 파일을 쓰면은 이렇게 깨져서 나와요. 혹시 원인 알고 계신 분들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이게 전기공사를 되게 이제 겁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게 현장에서 좀 뛰고 그 다음에 이제 몸으로 이제 좀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얻어야 되다 보니까는 좀 그런 것들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호불호가 이제 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시공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시공 쪽으로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질문을 이제 그분들께 드리면은 이게 여러 군데를 다양하게 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 현장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게 좋으신 분들은 이제 시공 쪽이 잘 맞겠죠. 대부분 현장에 계신 분들 보면은 아주 와일드하신 분들이 많아요. 화끈하고 이제 소심하고 이러신 분들은 현장에 이게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할 거로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오타가 났네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2조에 따른 정의를 여러분들께 일단 먼저 좀 알아볼게요. 어떻게 여러분들께 이제 발표를 좀 드릴 거냐면, 설명을 드릴 거냐면요. 이제 법에 의한 이제 전기공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 되게 많아요. 이거 다 설명은 안 할 겁니다. 그냥 한번 쭉 읽어 볼 거고, 그 다음에 전기공사 사진을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기 사진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할 거고, 전기공사는 힘든 것인지 한번 제 그 주관적인 생각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전기공사업법이라는 게 있어요. 전기공사업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시행령 2조에 따른 정의는요.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 공사가 포함이 되고,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 설비 공사, 그러니까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 설비 공사, 그 다음에 전기 철도 및 전기 신호 전기 설비 공사, 그 다음에 제1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따른 전기 설비 공사 외의 전기 설비 공사예요. 여기 1번서부터 4번 이외의 이제 전기 설비 공사, 그리고 5번 1에서 5번, 여기 1에서 5번까지 규정에 따른 전기 설비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 공사가 이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이제 범위를 이제 나타내고요. 이 6번은 이제 2조를 보면은 이제 여기 밑에 하부단에 별표가 있어요. 그 별표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기공사의 종류 제2조 제2항에 관련된 사항으로 이제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선 설비 공사 해갖고 이제 발전 설비 공사, 송전 설비 공사 이렇게 쭉 나눠져 있습니다. 잠깐 한번 훑어볼게요. 발전 설비 공사는 이제 발전소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태양열 발전소도 들어가 있어요. 태양열 발전,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소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태양광. 사실 이제 태양광 발전은 이제 태양광 발전 기사가 물론 있지만은 이제 전기공사 이제 전기 자격증으로도 법에 따라 시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전기공사 엔지니어들을 분류할 적에 이제 태양광 발전이 따신 분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범위가 점점 이렇게 합쳐지고 있는 좀 분위기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구분이 명확한 것들은 또 나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전설비공사, 공중 그 송전설비공사, 그 다음에 뭐 여기 공중 송전설비공사, 이제 가공 이제 선로를 얘기를 하는 건데, 공중 송전설비공사에 부대되는 철탑 기초공사 및 철탑 조립공사, 지지물 설치 및 철탑 도장공사 포함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송전선로는 이제 전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이제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밑에 부대 설비 중에 이제 철탑 기초나 이제 철탑이 있는데, 그것도 전기공사법으로 묶여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기공사업체가 이제 이게 토목공사나 이제 뭐 철탑 조립공사는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별도로 이제 그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그 하도를 주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중송전선로 공사, 뭐 지중전력구를 우리가 보통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의미를 하는 거고, 여기 뭐 공동구안의 전기설비공사, 전력 지중관로 설비공사, 전력 케이블 설치공사 다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전선 방제 설비 공사를 포함한다는 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전력구나 전력 설비에 그 화재 감지선형을 써가지고 그 케이블의 온도가 올라가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트렌드를, 온도 분포를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설비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설비들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철도안 그 물밑 송전 설비 공사, 그 다음에 터널 안 전선로 공사, 철도, 궤도, 차량, 자동차도, 인도 등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전력구 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전기공사 업체들이. 전기공사업법에 묶여가지고. 이제 변전설비공사. 이제 우리가 보통 발전소가 있고, 이제 송전선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765를 345로, 아니면 그 345를 154로 하는 중간에 이제 변전소들이 있어요. 그 변전소들은 일단 받아가지고 그 345를 154로 변전해서 이제 공장 같은 데 줄 수도 있고, 또 154 변전소에서 22.9kV 변전소로 변해서 22 강압 변압기를 설치해서 22.9kV로 나가는 선로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4를 수정 받아서 22.9kV로 배전선로를 이제 또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런 이제 변전설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변전기기, 철구, 가대 및 덕트 등 설치공사, 그 다음에 모선설비공사, 그 다음에 변전기기 설치공사, 변압기, 개폐장치, 그 차단기, 단로기 등, 뭐 이제 보통 GIS, 이제 AIS, 에어 인슐레이티드 스위치 기아, 이제 스위치 기아를 설치한 데도 의미를 하지만, 여기 이제 GIS 설비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뭐 피레 설비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모선도 있죠, 모선.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 큰 건물에서는, 이제 조그만 건물에서는 모선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데, 이제 22.9kV 중에서 용량이 좀 큰 이제 설비들이나 아니면 154 변전소는 대부분 다 모선에 대한 개념을 다, 거기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모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모선이라는 건 또 피더랑 이제 개념이 좀 다른 겁니다. 이제 모선에서 이제 각 하나의 이제 뱅크들로 이렇게 다 쪼개져서 이제 나가는 구조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배전 있고, 그 다음에 설치공사, 뭐 전기기기 설치공사, 이제 뭐 우리 전기 기기들 있잖아요. 이제 열반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거고, 이거 다 설명하려니까 많네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산업시설물 외 전기 설치공사 해가지고, 산업시설물의 환경, 산업시설물, 소각로, 집진기, 열병합발전소, 지역난방공사, 하주 종말 처리장, 폐기물 처리 시설, 그 밖의 산업시설 등을 말하는 이제 전기설비공사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산업시설의 공정관리를 위한 전기설비, 자동제어 설비, 스카다, 그
다음에 TMTC 등의 전력 설비를 포함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한번 설명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물 외에 전원설비공사, 수전 변전설비공사, 큐비크 설치공사 포함한다. 큐비크를 전기공사업체에서 설치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나중에 사진 보면서 얘기를 할 건데, 큐비클은 대부분 이제 제조사에서 가지고 오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안착하고 이제 거기에 연결되는 이제 케이블들을 이제 설치하는 공사들을 전기공사업체들이 하는 거예요. 뭐 예비전원 설비 관련해서 비상발전기나 축전지, 충전지, 무정전 전원장치 해갖고 뭐 UPS나 연료전지, 정류장치들을 이제 렉티파이어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쫙 이제 나가서 뭐 조명 설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반송 설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곤돌라 이런 데 다 들어가요. 아이가 뭐 전기는 반송 설비. 그 다음에 뭐 여기 전력 부하 설비 공사 뭐 기본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방제 설비. 그 다음에 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죠. 지능형 빌딩, 인텔리전트 빌딩이라고 우리가 보통 IB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데 이 전기설비, 지능형 주택 뭐 다 들어가요. 여기 보면 전시방지공사, 탱크 배관 등의 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도 우리 전기에서 합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조그만 건물에는 이제 여러분 이렇게 듣는 일들이 별로 없겠지만은 이제 케미칼이나 케미칼 플랜트나 이제 화공 플랜트죠. 이제 파워 플랜트에는 정시 방지 설비를 합니다. 이제 탱크 같은데 아니면 대형 배관, 물 배관 이런데 이제 보통 이온 현상에 의해 가지고 그 파이프의 어떤 그 부분이 이제 이온이 빠져나가면서 거기가 이제 구멍이 나는 현상인데, 상당히 이제 정식 방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구멍이 되게 크게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식 방지 공사는 반드시 플랜트 설비에서는 하는 거고, 이제 동결 방지 설비는 우리가 이제 보통 히트 트래싱이라고 이제 보통 많이들 현장에서 부르는데, 동결 방지 설비라고 이렇게 현장에서 부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글로는 이제 동결 방지 설비인데, 그러니까 히트 트래싱이라고 대부분 많이 하고, 보통 우리가 유체가 흐르게 되면 겨울에 이제 어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럴 경우 이제 동결 방지 설비 열선은 이제 배관에 감아가지고 보온재를 덮어가지고 이제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그런 설비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호 표지 설비 이렇게 있고, 광장 운전단 등이 조명탑 뭐 이것도 이제 이제 조명 해석 기술이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이제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또 축구 경기도 하고 뭐 다양한 경기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명은 이제 우리 보통 일반 이제 그 설계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보통 이제 조명 전문 업체, 해외 업체나 이런 데 줘가지고 조명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평 면조도나 수직 면조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전문 분야 중에 하나긴 하죠. 그 다음에 가로등 설치 공사, 뭐 여기 되게 많아요. 이제 공항 시설에 관련된 전기 공사도 있고, 항만 시설에 관련된 전기 공사도 있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전기 공사 업체도 이제 공항 전기 설비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고, 항만 시설만 또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 실적이 많은 업체들이 있고, 전기 철도만 이제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발전소 이제 쓴 업체가, 예를 들어서 뭐 전기철도 공사업에 입찰을 받는다. 물론 이제 합격할 수도, 물론 이렇게 그 낙찰자로 선정이 될 수도 있지만은, 보통은 이런 데는 공사업체는 그 이제 뭐 2개년이든 3년이든 3개년이든 이제 입찰 평가를 해요. 뭐 기술 평가나 그 다음에 기술 인력에 대한 경력 평가나 이런 것들을 해갖고 이제 공사 실적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낙찰자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게 지금 이렇게 이런 묶어놓은 그룹들은
이제 좀 이렇게 항만이나 도로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묶어놓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그 그룹에 있는 전기공사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 밖에 뭐 유치원도 있고 교각 뭐 이런 것들은 일반 이제 전기공사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무대 조명 빼고, 그 다음에 뭐 내진 방제, 계층 및 보호를 위한 설치 공사 뭐 다 들어가요. 결론은 전기는 이게 전기가 들어가는 모든 설비는 다 전기공사 업체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이제 법규에 있는 이제 전기공사법 시행령에 있는 2조에 있는 이제 전기공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도대체 전기공사는 무엇을 하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사진 몇 장을 가지고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왜냐면 이게 초보자들은 이제 전기공사 하면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막막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지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전기공사 이제 예예요, 예. 여기 나오는 사진들은 다 전기공사 예예요.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 업체가 이 판넬도 제작하고 파이프도 제작하고 케이블도 제작하고 할까요? 그 다음에 여기 내부에 있는 차단기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전기공사 업체에서 이게 다 만들고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직선인 파이프를 사거나 콘듀잇을 사요. 그거를 이제 밴딩을 잡아가지고 이제 도면에 있는 위치에 판넬을 설치하고, 이제 사급으로 사든 이제 아니면은 이제 전기공사 업체에 묶어서 판넬을 발주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재비까지 포함해서. 그런 경우는 이거를 설계 도면 있는 대로 이제 뭐 차단기 뭐 50피짜리를 사든 아니면 100피짜리를 사든 해갖고 이렇게 달아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실제 전기공사 업체에서는 이 판넬을 직접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파이프를 설치를 하고, 이 위에 있는 케이블 트레이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설치가 다 되면은 케이블 스케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런 배선에 이제 물리는 거죠. 이제 배선을 하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단자대에 이제 물리는 거죠. 이게 이제 전기공사 업체에서 하는 경우예요. 케이블 트레이도 전기공사 업체에서 직접 설치를 합니다. 자재를 사서 설치를 하든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콘듀잇도 실제 가공을 하고 이제 채널을 이용해서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접지 같은 것들도 다 해요. 이 판넬을 공사업체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사오는 거예요. 이 자재들을, 이런 콘듀잇이나 파이프, 케이블 트레이들을 도면에 있는 자료를,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발주를 내서 사가져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밑에 가서 다시 이제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은 뭐냐면요. 건물 내에 이제 접지를 한 사진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요거 있죠. 커서에 있는 요 있잖아요. 요 그 구리색 나는 이제 요게 이제 동부스 반대요. 이게 이제 케이블 트레이나 어떤 설비에서 들어오는 접지를 메시 돼 있는, 이게 지금 요 접지선은 메시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땅에 있는 메시에 올라온 거와 이제 건물 내에 있는 기기들을 접지를 시켜준 거예요. 이거는 이제 건축을 할 적에 우리가 잡아 빼요. 도면에 표시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잡아 빼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채널을 이용해서 동부스바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케이블 트레이를 설치를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장비를 열반을 하고 들어올 적에 이렇게 케이블링을 하고 단자대에 이제 물리는 작업을 이제 전기공사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진에 보면은 이 동부스바와 그 다음에 이 접지에 러그, 여기 이제 볼팅을 할 수 있는 이 러그를 붙일 수 있는 요것도 전기공사에서 직접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것만 계속 하루 다니는
터미네이션만 하러 다니는 이제 작업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 이제 파이어 알람 관련된 이제 그 발신기도 이렇게 배관을 합니다. 자재를 사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그마한 이제 소형 변압기예요. 소형 변압기고, 이게 변압기의 기초예요. 기초고, 실제 이제 검정색 부분은요, 나중에 우리가 땅에 묻히는 곳이에요. 검정색은. 그래서 땅에 묻히는 부분인 거고, 이제 여기가 이 검정색 부분이 GL이 되겠죠. GL. 그라운드 레벨이 돼갖고 여기가 제로로 보고, 이 위에는 실제 땅을 페이빙을 하고 나면은 여기 노출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여기 설계에서 이제 파운데이션에 이렇게 콘두잇을 박아놓고 콘두잇을 박아놓은 거에 접지선을 박아놓게끔 이제 설계를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접지선이 빠져 있는 거를 가지고서 이제 그 변압기를 이제 기초에 안착을 시키죠. 안착시킬 적에 이거를 접지선을 아무데나 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변압기 제조사의 이제 기초도를 보고 변압기가 앉힐 기초도를 보고 이제 변압기에 그 설치될 접지선의 위치를 잡아갖고 도면에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계해서 반영을 해갖고 이 위치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변압기와 접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접지를 이제 전기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자재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설계에서 발주를 다 내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에서는 이 변압기를 이 기초에 앉히는 작업을 하고 이제 접지선이나 여기 들어가는 케이블 배선들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서포트는 전기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 건축이나 아니면 뭐 구조 쪽에서 건축의 구조로 포함되어 있는 데가 있고 기계의 구조로 포함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보통 건축에서 구조 쪽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요거는 설치해요. 기초에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실이라고 뭐 생각하셔도 되고 변전실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 위에 수많은 케이블 트레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스터드를 이용해서 이제 천장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제 프레임들을 설치를 하고 그 위에 케이블 트레이들을 이렇게 앉힌 구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전기 판넬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게 모타보용 판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이제 부하용 판넬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이쪽에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양쪽에 이제 뭔가 좀 이 판넬과 요 판넬과 그 다음에 이 가운데 판넬은 좀 모양이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여기가 이제 보통 인커밍 판넬이라고 하는데 인커밍이랑 타이 부스가 있는 판넬이에요. 그래서 딱 세 개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 상부에 보면은 케이블 트레이들이 쭉 가요. 이거는 왜 이렇게 설치를 해놨냐면은 이제 판넬들을 열반을 하고 나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탑 엔트리로 나갈 건지 아니면 바텀 엔트리로 나갈 건지를 고민을 해요. 설계할 적에. 그러고 나서 이제 만약에 탑 엔트리로 나가는 걸 결정이 되면 그 위에 케이블이 지나갈 수 있는 길들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부에 케이블 트레이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바텀 엔트리로 갔을 경우는 이 케이블 트레이보다는 여기 트렌치를 파가지고 갈 수 있게끔 만들었겠죠. 아니면 억세스 플로우를 만든다든가. 근데 보통 이렇게 전기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판넬들이 많으면 억세스 플로우로 국내 같은 경우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공사업체에서는 무엇을 하냐면요. 이제 판넬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판넬들을 이제 열반하는 작업, 그 다음에 케이블 트레이를 설치하는 작업,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조명을 설치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이게 사실 여기 수많은 케이블들이 가요. 막 몇 개월씩 해요. 플랜트 같은 경우는. 뭐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이 짧을 수도 있는데 거의 케이블 풀링을 하고 입선까지 해서 이제 판넬들한테 이제
판넬까지 저기 단말 작업을 하기까지는 상당히 수많은 시간이 걸려요.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여러 변전소를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이게 조그만 건축물에 있는 그런 전기공사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공사 이제 매니저들은 이제 뭐 그 전기공사업체 소장이나 이제 거기 좀 밑에 소장 밑에 있는 관리자들은 이제 공무를 담당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공사를 이제 지역별로 담당하는 이제 부장들이 있어요. 부장이나 이제 팀장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 수십 명을 데리고 작업을 시켜요. 그리고 확인해야 될 사항들도 많고 그래서 물량들을 다 뽑고 이제 자재를 전날 준비를 하고 투입을 해갖고 막 이제 연속적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전기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기실은 패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있고 여기도 이제 케이블 트레이를 제가 좀 자세히 좀 찍어 놓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예전에 현장에서 케이블 트레이, 여기 레더 타입이죠. 케이블 트레이 스터드를 이용해서 프레임을 이용해서 고정되어 있는 타입이고 여기는 이제 레이스웨이를 통해 갖고 그 등기구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죠. 컨버셔 타입 등기구거든요. 이렇게 있어요. 보통 이게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이런 사무함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설계해서 만든 도면, 그 공사용 도면을 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케이블 풀링을 다 여기에 이제 케이블 트레이가 꽉 찰 정도로 필리페타가 물론 있지만 꽉 찰 정도로 공사를 하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판넬에 단자대에 이제 터미네이션들을 해요. 그때 이제 터미네이션 그 케이블에 이제 태깅을 하거든요. 이름표들을 다 붙여놔요. 그거는 이제 그 설계해서 만든 케이블 스케줄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작업을 이제 합니다. 공사업체 사람들이 여러 명에서 여러 개 조를 가지고서 플랜트가 넓은 경우는 건물이 많고 플랜트가 넓은 경우는 세네 명에서 1개조로 해서 여러 군데 투입이 돼서 동시다발적으로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이제 그 지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등에 설치되어 있고 여기 케이블 트레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쭉 케이블 트레이들을 가죠. 케이블 막 풀링해갖고 이제 케이블 풀링하는 중이갖고 선이 이렇게 늘어져 있고 여기도 케이블 풀링하는 중이에요. 여기가 지금 그 한 호기분 이제 케이블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케이블 사이즈가 이제 650 스퀘어짜리 1C짜리거든요. 이제 한 쿼짜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른 쪽으로 가겠죠. 그 케이블 트레이를 이렇게 깔아 놓은 거고 이 위에 접지선이랑 케이블 트레이가 이렇게 갑니다. 이거는 전기공사 업체 사람들이 직접 케이블을 이제 끌고 오면 여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끌고 이렇게 한 가닥씩 까는 거거든요. 깔 적에 잘 깔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깔고 나서 커팅을 할 적에 잘 커팅해야 되겠죠. 보통은 이제 대형 플랜트 같은 경우는 케이블 스케줄을 만들고 이제 드럼 스케줄을 짜요. 드럼 스케줄을 짜가지고 드럼 번호대로 케이블 풀링에 그 케이블 스케줄을 보고 깔면 돼요. 케이블 스케줄에 드럼 넘버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이제 시공하시는 분들, 전기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하시면 돼요. 이제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플랜트 공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케이블 풀링하고 나면은 요런 간단한 서포터들 있죠. 이거는 전기공사업체에서 이제 작업 샵장에서 이렇게 작업을 직접 해요. 그리고 여기 크레이트 고정하는 건 자재를 사는 거고 이 케이블을 전기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재를 보통 발주를 내가지고 들어온 자재를 가지고서 시공은 그 설치만 하는 겁니다. 지금 케이블 트레이나 케이블 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 계정기실이거든요. 뭐 프로텍션 룸이라고도 하고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러니까 뭐 보호반 룸이라고도 하고 계정기 룸이라고도 한글로 계정기 룸이라고도 하고 다양하게 부릅니다. 회사별로. 여기 이제 억세스 플로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부단에는 이제 비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아까쯤에는 우리 전기실에서는 탑 엔트리로 이렇게 탑 엔트리로 설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부에 케이블 트레이가 있었지만은 여기 하부에 케이블 트레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한 3분의 1 정도 깐 상태인데 지금 이런 케이블
케이블들이요, 수천 가닥, 플랜트에 따라서 다르지만 수천 가닥이 여기를 이 건물에 들어와서 이 프로텍션 패널 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케이블들이 어마어마해요. 나중에는 여기 공사하고 나면은 케이블 트레이 꽉 차요. 이거를 케이블 트레이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 억세스 플로어에 이 프레임을 짜가지고 열반할 수 있게 판넬을 얹히는 것도 전기공사 업체에서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전기공사를 좀 간단히 좀 알아봤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제 결론을 좀 내리고자 합니다. 지금 30분이 넘었는데요. 전기공사는 이제 질문을 할 적에 이제 전기공사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뭐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걱정하는 수준보다 이게 그만큼 뭐 그렇게 힘들진 않지만 그래도 할만하다라는 거. 우리 국내에 수많은 전기공사, 수천 개의 전기공사 업체가 있는데 이런 공사업체가 힘들면은 유지를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을 좀 잘 알고 이게 회피하거나 이렇게 뭔가 좀 이게 꺼려하기보다는 이 전기공사업체를 가면은 이제 배울 일들이 많아요. 이제 설계에서 그린 도면을 가지고서 이제 시공한 사람들은 이제 지금 제가 이거는 지금 규모가 큰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플랜트 공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그마한 데는 이제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슬림화돼 갖고 움직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너무 이렇게 난이도 높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실제 여러분들이 가시는 데는 그것보다 더 소규모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쉬울 수도 있어요. 이제 전기공사는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기자재를 이제 현장에서 직발주하는 것도 물론 있어요. 피팅류 같은 것들. 하지만 대부분 큰 기자재들은 이제 설계에서 이제 기술 규격을 검토를 하고 구매부서에서 이제 조달이나 이제 구매부서에서 발주를 해서 현장으로 온사이트 되게끔 만들어줘요. 설계에서 구매와. 그리고 나서 그 자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전기공사에서 이제 담당을 합니다. 현장에서 현장 소장 입회 하에 관리가 되고, 거기에 이제 자재 관리하는 사람서부터 이제 전체 공정을 관리하는 공무, 그 다음에 설치를 지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도면 관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거기 현장을 총괄하는 소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해요. 그리고 거기에 또 구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현장 같은 경우는 아까쯤에 말했듯이 큰 기자재, 이제 주요 기자재들은 이제 설계나 구매해서 이제 발주를 다 내는데, 그 외에 이제 간단한 공사성 자재들이 있어요. 전선이나 아니면은 이제 조그만 컨듀잇, 피팅류들, 이제 컨듀잇을 고정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간단한 이제 막 그 볼트나 너트, 클램프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시공에서 발주를 내기 때문에 발주를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구매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구매보다는 이제 공무 쪽에 담당하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공의 큰 개념은 설계 도면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장난감을 조립할 적에 프라모델을 만들 적에 이제 조립 설명서가 있고, 이제 거기에 모형을 뜬 부품들이 이제 있잖아요. 번호가 적혀 있고. 그래서 설계는 이제 그 프라모델의 조립도고요. 조립도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구매는 그 조립도를 보고서 물건을 이제 사이즈를 이제 만들어 오는 거고, 이 부품과 설계 도면을 가지고서 조립도를 가지고서 이제 제대로 만드는 거는 시공에서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시공은 나중에 현장에서 이제 사이트에 이제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볼브가 돼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업체에서 인허가까지도 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계약을 할 적에 인허가까지 이제 풀로 발주처에서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인허가까지 이제 신경 쓰면서 합니다. 전기공사는 인허가와 엮여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큰 플랜트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조그만 이제 플랜트 같은 경우는 인허가가 별로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이제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인허가가 별도로 필요가 없는 경우들은 그냥 뭐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거고, 이제 건물을 새로 짓거나 이런 경우들은 이제 인허가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공사업체에서 담당하는 경우들이 있고, 대형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나 아니면 공무 쪽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이제 PE들이나 프로젝트 엔지니어들이나 아니면 공무 쪽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총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상 제가 이제 그 전기공사에 대해서 좀 두리뭉실하게 좀 만들었어요. 사실 뭐 전기공사 업무를 얘기한다 하면은 이제 몇 시간이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목적별로도 전기공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건물별로, 뭐 오피스 빌딩이나 아니면 초고층 빌딩이나 아니면 파워플랜트나 케미컬 플랜트나 아니면 조그만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은 큰 틀에서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큰 목표를 가지라고 이제 장황하게 이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공을 피하기보다는 이제 제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가 이제 설계도 해보고 시공도 해봤잖아요. 근데 설계보다는 시공이 훨씬 더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공 일이 힘든 건 아니지만은 설계는 정말 힘들어요. 배우는 거는 시공보다 훨씬 많이 있지만은 고민을 하고 자기가 뭔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시공은 그냥 한 걸 가지고서 설치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장단점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설계는 그러니까 시공하는 사람보다 훨씬 어렵다. 그거를 여러분들께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계도 제가 한번 다음번에 설명하는 시간을 갖긴 할 겁니다. 이거 마지막 사진이에요. 여기 마지막 사진이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 이제 누나의 남편인 매형입니다. 저희 매형이고, 여기는 제 큰아들, 이제 큰아들이고,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선유도예요. 선유도. 이제 전라북도에 있는 이제 선유도인데요. 거기서 이제 바다를 바라보면서 있는 아들과 게임을 하고 계신 우리 매형이 계시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이제 올린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 환경에 이제 노출되고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고 회피하고 싶을 때도 있고 뭔가 더러운 일은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맨날 루즈하게 수평선을 그으면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굴곡이 있으면서 이제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힘든 이제 과정이 뭐 수일, 수주, 수개월, 수년이 반복될 수도 있어요. 프로젝트가 끝나기는 뭐 짧은 거는 3년, 긴 거는 뭐 3에서 뭐 6년, 짧은 거는 뭐 1년 이내, 아니면 1개월도 안 되게 끝나는 공사들이 있는데, 그런 공사를 한번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성취감을 반드시 느낄 거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휴가를 갔을 적에 이 편안한 마음은 지금 이 사진과도 같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올려봤어요. 우리 젊은 엔지니어 분들이 이제 자꾸 이제 그런 환경에 노출이 돼서 계속 이렇게 뭔가 이게 역경을 딛고 이제 올라가야지만이 이게 기술에 대한 발전이, 저는 시공에 대한 발전 또는 기술에 대한 발전,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국가 기관 산업에 대한 발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힘들다고 이렇게 안 하기보다는 한 번쯤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경험을 쌓는다면은 여러분들 인생에 그래도 하나의 획을 그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그 일렉트릭 아이디어 TV를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이 저는 항상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